안녕하세요. 시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슬생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업무성과 당장의 관계, 오늘 하루의 행복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만약 정확히 20년, 30년 뒤에 미래의 나가 현재의 나에게 절박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제발 그것 하나만은 하지 말라고요. 최근 300만 명이 넘게 시청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바로 곧 이른을 바라보는 60대 분들이 지난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돈, 배우자, 건강, 친구, 자녀. 이 키워드들은 예외가 없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 300만 명의 후회를 반대로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60대가 되어 후회하는 것이라면 40대와 50대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그 후회를 피할 수 있을까요? 70대가 되어서야 피눈물 흘리며 깨닫는다는 40대. 50대가 지금 당장 멈춰야 할 5가지 치명적인 실수? 오늘 이 영상은 듣기만 하셔도 좋아요. 다만 10년 뒤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일과 관련 없는 인맥 관리에 돈과 시간을 쏟는 거예요. 40대, 50대는 사회생활의 정점이잖아요. 경조사를 챙겨야 할 사람, 밥 한 번 사야 할 후배, 주말에 골프라도 쳐야 할 파트너. 수첩은 빽빽하고 지갑은 계속 얇아지죠. 우리는 이게 인맥 관리, 즉 투자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70대가 되신 선배님들은 단호하게 말한대요. 은퇴하는 순간 그 인맥의 90%는 신기루처럼 사라진다고요. 한 은퇴자 대상 설문조사 파이낸셜 뉴스 2023을 보니까 은퇴자들이 후회하는 인간관계 1순위가 재취업이나 창업에 도움이 될 실질적인 인맥을 만들지 못한 것이었어요. 즉, 나의 전문성이나 제2의 인생과 상관없이 단순히 친목 도모나 사회적 체면을 위해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 후반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고백인 거죠. 지금 우리가 시간을 쓰는 그 만남이 10년 뒤에도 우리 삶에 남아있을지 냉정하게 판단해 봐야 한대요. 70대에 남는 인맥은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와 속마음을 털어놓을 두세 명이 진짜 친구뿐이라고 해요. 얕은 관계 수백 개보다 깊은 관계 단 하나를 챙기는 것이 현명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자녀에게 우리의 노후를 올인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슬프고도 현실적인 후회더라고요. 자녀 리스크라는 말도 있잖아요.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신의 노후 자금 중 평균 55%를 자녀의 결혼 비용으로 지출한다는 통계도 있대요. 40대, 50대는 자녀 교육과 결혼이라는 가장 큰 지출 이벤트에 딱 부딪히죠. 나 하나 희생해서 자식 잘 되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70대가 되어 깨닫는데요. 자녀의 삶과 나의 삶은 별개라는 것을요. 2024년 조선일보 기사를 보니까 3042 되어서도 부모에게 의존하는 캥거루 자식 때문에 노후 파산을 겪는 부모님들이 급증하고 있대요. 성인 자녀의 경제적 독립이 부모 세대의 인생 후반전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된 거예요. 꼭 기억해야 해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70대가 된 나와 내 자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길일 수 있대요. 우리 노후는 우리가 책임져야 해요. 자녀에게 줄 돈이 있다면 그 절반은 반드시 우리의 개인연금에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자녀를 진정으로 돕는 길이고 70대의 자녀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유일한 길이래요. 세 번째는 일과 성공을 핑계로 배우자를 뒷순위로 미루는 거예요. 원래 영상에서도 배우자에게 잘해라는 조언은 특히 남성분들께 많이 강조됐다고 해요. 40대, 50대는 직장에서 가장 바쁠 때잖아요.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 생각뿐이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다 가족 때문인데 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가족의 중심인 배우자와는 하루에 10분도 대화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은퇴 후의 삶은 어떨까요? 한시니어 매체 조사를 보니까 은퇴자 3명 중 1명은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줄이고 싶다고 답했대요. 늘리고 싶다는 응답보다 6배나 많았어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평생 일만 하다가 은퇴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나를 반겨주는 것은 가장 친한 친구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어색한 동거인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70대의 긴 노후 하루 24시간을 붙어 있어야 할 사람이 배우자잖아요. 40대, 50대에 우리가 챙겨야 할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는 승진이나 계약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배우자와의 관계인 것 같아요. 오늘 저녁 일이 아닌 배우자와의 대화를 선택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는 나중에 할 것이라고 운동을 미루는 거예요. 300만 명이 본 그 60대의 후회에서 건강 이야기는 빠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4050 세대는 치명적인 착각을 한대요. 은퇴하면 시간이 많으니 그때 가서 운동 시작해야지 하고요. 70대가 되신 선배님들은 말한대요. 운동 능력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는 것이라고요. 60대에 접어들면 근육은 매년 무섭게 빠져나가고 40대에 관리하지 않았던 몸은 고장나기 시작한대요. 굵고 짧게 살겠다는 말처럼 허무한 것도 없다고 해요. 현실은 굵고 짧게가 아니라 가늘고 고통스럽게 길게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세계보건기구 분석을 보니까 신체 활동 부족으로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5억 건의 신규 질병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추가 의료 비용이 연간 274억 달러, 우리 돈 약 39조 원에 달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40대, 50대에 아낀 그 시간이 70대의 병원비와 약값으로 몇 배의 청구서가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스쿼트 1개, 계단 1층이라도 올라야 해요. 은퇴 후 여행을 가고 취미를 즐기는 것도 체력이라는 기본 자산이 없으면 불가능하니까요. 건강은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지켜야 할 제1의 자산인 거죠. 다섯 번째는 새로운 공부를 멈추는 거예요. 40대가 되면 더 이상 승진을 위한 시험을 보지 않잖아요. 50대가 되면 새로운 것을 배우기보다 과거의 경험으로 현재를 판단하려 하고요. 뇌가 멈추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 영상에서도 배움을 멈추면 생각이 편협해지고 불평불만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대요. 즉, 꼰대가 된다는 거예요. 70대의 가장 무서운 것은 가난이 아니라 고립이래요.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는데 나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자녀 세대와 대화가 통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이 두렵고요. 이게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노년기 우울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대요. 실제 한 연구를 보니까 긍정심리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우울 척도 점수가 훨씬 낮아졌다고 해요. 70대에도 맑고 총명한 눈망울을 갖는 비결은 배움인 거예요. 40대, 50대의 공부는 자격증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70대에도 세상과 소통하고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생존 학습이래요. 지금 당장 외국어 앱이라도 켜고 새로운 악기라도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30년 뒤 우리의 뇌가 우리에게 고마워할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70대가 되어 40대, 50대의 나에게 보내는 5가지 경고예요. 첫째, 사라질 인맥에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둘째, 자녀에게 내 노후를 걸지 마세요. 셋째,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배우자를 잃지 마세요. 넷째, 건강을 나중에 챙기겠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다섯째, 뇌가 굳지 않도록 평생 공부하세요. 이 5가지 후회의 공통점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바로 나 자신을 챙기라는 거죠. 일이 아니라 나를, 자식이 아니라 나를, 체면이 아니라 나의 건강과 나의 정신을 챙기자는 거예요. 300만 명이 눈물로 깨달은 이 조언이 오늘 우리의 하루를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요.